속가는 소로서 구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속가는 과거의 용어고 지금은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좀 길어서 그냥 속가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청구한다면 그 액수 자체가 속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파트의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이라면 아파트의 가격이 속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격보다 더 낮게 되겠고요. 또한 속가 산정의 기준시는 제소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관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른다 해도 속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5천만 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가는 단독판사와 합의부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단독판사는 말 그대로 혼자서 재판하는 판사이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같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까지는 단독판사가 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2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법원은 엄청 통이 큰지 2.5배나 기준을 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업무 폭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합의부의 기준을 상향하면 합의부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이 단독 판사에게 가는 것이고 따라서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5억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소송을 하는데 경력 5 내지 10년의 판사가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 판사와 합의부장 누가 더 좋을까요?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합의부장이 더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판사가 되면 처음에 배석판사, 그 다음에 단독판사, 그 다음에 부장판사 등으로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고등법원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있으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의부 부장판사는 정말로 똑똑한 직원 둘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사들은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말만 하면 척척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나 예외는 있는 법. 저분이 어떻게 판사가 되었는지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단독 판사는 배석 판사를 하다가 혼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장 판사 정도 되면 법원장의 눈치도 좀 보긴 하는데 단독 판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면도 있긴 합니다. 법정에 들어가 보면 법대, 즉 높은 곳에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2명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참여관, 한 사람은 실무관입니다. 참여관은 조서 작성 등의 일을 하고 실무관은 그 외에 판사를 도와주는 나머지 모든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참여관은 계장, 실무관은 주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참여관, 실무관으로 전부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있지요. 관은 조금 더 높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고 리는 조금 더 낮은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 직급의 명칭이 인플레가 되어서 이제 법원에는 리가 없고 관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면 법정 경위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무술, 유단자 등 여차하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제압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을 가진 이른바 몸짱형 경위가 많습니다. 여자도 상당히 있는데 무술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판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가사사건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단독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332회에서 설명드린 속가를 증액해서 합의부 관할로 되게 되면 사건이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 관할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법정에 갔는데 단독 판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였고 저희가 이길 것처럼 담당 판사가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있자마자 며칠 후에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정해서 5억 원이 넘게 만들었고 이에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결국은 그 단독 판사에게 계속 재판을 받으면 자신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임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는 없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